안녕하세요. 네. 오늘 동료와 쇼케이스 사연자가 잘 보셨습니까? 저는 오늘 그 사연자였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의 임대현 감독님과 함께 지도를 진행하게 된 모더레이터의 한국동인영화 비평국과의 성상들 여러분과 반갑습니다. 그 사년 전에 공지했던 것 같이 이제 오늘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간단하게 그 작품의 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방금 보신 영화 연출한 임대형이라고 합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 그 어떻게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영화는 이제 작년 한 3월쯤 영화를 찍었고요. 이제 이쪽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아마도 제가 어떻게 구상을 했고 이걸 어떻게 찍게 됐는지 그 좀 적어놨는데 그 일기들을 제가 이게 일지를 적어놓은 게 없어서 제 개인 일기를 여기에 그 보여드렸는데 부끄럽네요. 네. 네. 한 그 중년 남자의 인생을 짧은 시간 동안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그 일지를 읽어보니까 이제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감독님 스스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메타 영화다.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영화다. 라는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. 실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찍었던 단편 두 작품도 그랬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한 영화를 찍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 이러한 주제를 이제 장편 극영화 첫 번째 주제로 이제 골랐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. 그 메타 영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,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메타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고,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것에는 사실 부담이 좀 있었어요. 워낙에 좀 뻔하다 할 수 있는 소재고, 그래서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담들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첫 장편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이 영화 만들기가 앞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이 영화 만들기가 나한테 어떤 의미고 이걸 왜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좀 대답을 스스로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정면 돌파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한편 또 이제 흥미로웠던 것이 영화를 만든다는 과정을 이제 목소리 나오는 이제 그 두 명의 남자가 서로를 바라본다는 이제 과정으로 이제 우려한다는 게 흥미로웠었는데 실은 전작이었던 그 만일의 세계에서 마치 그 등장 인물들이 그냥 자기는 그 별 생각 없이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처럼 이제 영화 속의 그 사람들도 마치 영화를 찍으면서 그동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막혀있던 것들 다시 풀리는 듯한 느낌, 그렇게 그 연결되는 것들이 참 흥미로웠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어떻게 그 이제 이유가 생겼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전작은 만일의 세계는 한 4년?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. 아마 네. 이 작품과의 연관성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좀 정적인 그 인물들의 움직임이 좀 절제돼 있는 그런 방식의 연출이라든지 좀 연출 방식에서 아무래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좀 비극의 재제에서 좀 희극성을 좀 이끌어낸다 이런 부분들. 네. 그 참 진짜 그 주제가 이제 만약 그
어찌 보면 참 그러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슬플 수 있는 소재이긴 한데 사실 영화를 처음 볼 때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뭔가 약간 좀 웃음이 좀 이제 살짝 짓게 만들어지더라고요. 주인공 이제 그 이발사 이름이 이제 오금산인데 사실 좀 풀어보면 또 그냥 성은 진짜 뭐 아노게 할 때 그 노씨고 이름은 그냥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제 금산시 군이란 것을 따온 것이고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의 아들 이름이 그 모스테바는 이제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특이하긴 한데 좀 따져보면 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스테판 거기서 따온 것인데 그 이름도 상당히 좀 이제 어찌 보면 혐오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장면이 되게 좀 재밌고 특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장명 센스가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칭찬인 것 같습니다. 네, 예.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약간 좀 그 벌써부터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. 네, 저희 아버지의 직업을 실제로 참고를 했고요.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주변에서 정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. 네, 저도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네.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감독님 아버지도 이제 영화 찍는 것이라든가 영화 보는 것을 좀 흥미하셨던 분이셨던 건가요? 저희 아버지는 글쎄요 젊으셨을 때 그 가수가 되고 싶으셨대요. 되게 평범하신 분인데 딱히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건 없고 이제 저희는 비디오 세대니까 비디오를 많이 빌려 오셨던 기억은 나요. 네. 아무튼 이제 그 영화 속 약간 좀 그 전개를 좀 보자면 또 이제 결국 이제 그 주인공이기도 한 그 중년 남성 이제 오금산 씨가 이제 계속 그 똑같은 이제 루틴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보건소에서 자기한테 이제 좀 큰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서 이제 영화를 찍는 것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. 어쩌면 그 이제 네. 사실 그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근데 그 앞에서 근데 실은 또 영화를 찍는 거 말고도 나름대로 이제 또 수영장에서 이제 저녁의 시간 같은 자영 씨를 만나기도 하고 따라하고 훈련지만 이제 그 방법들이 그 통하지 않고 결국 영화로 기여됐던 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의도했던 것인지. 모금산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정말 그냥 되게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루틴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이런 게 좀 어떤 좀 인물이 변화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자기 뭔가 좀 자영한테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속으로 갖고 있을 그냥 속에만 갖고 있을 생각을 그걸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저희 기중원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영화를 찍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이제 사이가 서먹서먹했던 아들하고 이제 결국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사실 좀 재밌던 거는 이제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는 건 되게 꺼려하지만 동시에 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마치 그 아들의 이제 여자친구로 나왔던 이제 고은희 씨가 말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. 그래서 그 많은 그 두 사람이 또 영화를 찍는 것으로 이제 서로 변화간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좀 이상적이기도 하고 좀 재밌다는 느낌도 되게 했었는데요. 동시에 또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게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든 사람 이해 못한다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고은희 씨라는 배우 같은 그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서 그 서로가 그러니까 보완하는 결국 두 사람이 서로 다 부족한 건 점이 있지만
서로를 보완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이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그리는 게 좀 흥미로웠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원희 씨가 좀 대화를 많이 했어요. 영화 찍기 전에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 그 이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를 그냥 좀 소비시키지 말자 하는 그런 스스로의 각오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좀 노력이 어떻게 담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원희 씨랑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 보이게 만들자 하는 그런 합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그 모금사에 대해서 좀 이제 그려주는 방식도 상당히 좀 흥미로웠었는데요. 그러니까 모금사는 분명히 2010년대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제 영화 속의 인물의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제시된 연출의 방식도 이 사람은 분명 지금 살고 있지만 대단히 과거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. 그 사람이 머무는 뭐 이발소라는 공간이라거나 아니면 또 수영장, 치킨집 같은 공간들 아니면 심지어는 또 그 사람 집에서 아직도 지금 실제 볼 수도 없는데 그 브라운관 TV라거나 아니면 그 책상에 수많이 꽂혀 있는 그 각종 사전들이라거나 의도적으로 약간 좀 그 이 인물을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설정했던 게 이제 어떤 거를 생각했던 것인지. 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모금산이라는 인물은 말씀하신 대로 좀 과거 지향적인 인간이었어요. 저도 좀 그러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그 미술 소품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근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대적인 인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신사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렇다면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인물이 좀 근대적인 인물이라면 또 그다음 그 아들 그 오세반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있는 그 고레시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시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또 그러니까 그 아들분이라든가 이제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근대성이라면은 그럼 아들은 좀 이제 사실 현대라고 하기엔 뭔가 조금 이제 불완전한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어딘가 근데 또 아버지를 좀 멀어지려 하지만 아버지가 비슷한 부분 보이기도 하고 어딘가 좀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위치가 많이 들거든요. 스데반. 네. 네,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이 사람한테 시대성을 반영하려고 하진 않았고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영화를 찍는 인물이 나왔어야 됐어요. 그게 진행상.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게 됐고 어쨌든 아버지와 그 아들의 어떤 좀 흔히들 그 많이들 보는 그 되게 대면대면한 사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그냥 좀 클리셰인데 좀 적극적으로 차용을 했죠. 혹시 다만 그 이제 그 옵스테반 그 캐릭터로 이제 또 감독님 들어간 이제 영화 감독인데 그 옵스테반의 이름을 그 캐릭터를 이제 좀 구상한 데 있어가지고 감독님 개인의 이미지도 많이 좀 이제 들어갔었는지. 네,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의 그 물론 이제 제가 썼으니까 뭐 그런 제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뭐 반영은 됐겠지만 네, 저랑 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그냥 또 이제 사소하게 힘들었던 거라고는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음악 감독 맡으신 분이 이제 포크 하시는 이제 하원진 씨인데 블루스. 네. 네. 하원진 씨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맡은 음악이 좀 그러니까 근래 한국 영화 중에서는 좀 이제 상당히 좀 그러니까 OST 아예 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적절하게 그 영화 속 이미지를 침범하지 않게 그 되게 말하기 쉽지만 그 좀 요새 좀 자기 보기 힘든 그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. 이제 어떻게 이제 영화가 생각되시는지가 궁금합니다. 원래 이제 헌진 씨는 제가 팬이었고 그래서
항상 많이 들었었어요. 음악들을.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블루스 음악들을 많이 들었었고, 그래서 한국의 블루스 연주자 중에 적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다가 아무래도 팬이고 해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그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악이 들어갑니다 하고 같이 화면을 보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.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손에 막 물집도 잡히시고 네 그랬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진짜 그 이제 작품의 그러니까 그 스토리도 그 연출도 좋았지만 동시에 그 음악이 이제 영화를 잘 채워져가지고 더 흥미로운 작품이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슬슬 좀 작품이 돼가지고서 좀 감독님한테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은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제 그 찾아갈 겁니다. 작품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버지가 주무 오산 씨가 주무 잘 때 그 뭐지 안대라고 안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베개를 막 쳤거든요. 그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그 베개를 치는 증상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. 없어졌던 걸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여전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여전히 안 되는 잘 때는 계속 끼고 안 되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. 거기에 슈퍼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고 그리고 그 영화를 찍는데 뭐 모티브라고 해야 되나요? 왜 해피는 폭탄이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. 네,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되게 놀라웠고요. 모금산이 베개를 치는 행위는 아무래도 불면증 때문이겠죠.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것 같고, 실제로 이제 제가 불면증이 좀 있었어서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. 그런 화를 이게 누구한테 분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있을 때 밤에 자기 방에서 정말 외로울 때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분출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런 설정이 들어갔었고 영화 저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. 그치 두 번째 질문이 네,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왜 하필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영화 속 설정하는 그 이제 소품 중 하나가 왜 폭탄이었었는지.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폭하는 그 무슨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그 김일두라는 뮤지션의 가사 중에 그 해당화였나요? 그 노래 제목이 그 노래 듣다가 제 심정과 되게 맞다. 내 심정과 되게 자폭하고 싶은 그런 심정. 모금산이라면 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네,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약간 좀 궁금한 게 있다면은 이제 사실 모금산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상당히 조금 복합적인 면모를 지닌 게 좀 더 있었어요.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이제 계속 대사도 많지 않고 사실 인물의 속내를 되게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폭발적인 성향을 드러내다가 이제 영화를 찍기로 결심하고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이제 뭔가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이제 다 제작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약간 좀 자기의 병이 있음을 봐드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특성을 이제 구상했던 게 이제 어떤 걸 생각하면서 이제 구상했던 것인지. 딱히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삶의 마지막 순간을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과도 대화를 많이 나눴을 때 자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라는 말씀 저희 기준모 선생님께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심정이 좀 이 영화를 만드는데 저 자신한테도 좀 스스로도 많이 좀 생각을 했었고 죽음에 대해서
이게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. 다리 팁. 네. 또 혹시 또 감독님한테 좀 작품에 대한 뭐 의견이라든가 네 감사합니다. 아, 네,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그 만일의 세계도 제가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그 감독님은 대사를 굉장히 절제를 잘하시는 것 같고 또 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걷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실 때부터 그렇게 최대한 대사를 절제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쭉 써놨다가 다 걷어내는 쪽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가 궁금하고요. 두 번째는 편집을 지금 제가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다른 분이 편집을 해주셨는데 편집 스타일이나 편집 방향을 정하실 때 확고한 어떤 감독님만의 원칙이 있는지 혹은 그 원칙 때문에 편집해 주시는 분하고 혹시라도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가 좀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서 좀 서로 주장이 달랐던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사실은 좀 많은 대사가 들어가는 것을 언젠가부터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이번 영화 쓸 때는 특히 좀 그랬던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좀 일단 되게 수다스러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좀 시나리오 처음 썼을 때는 그래서 계속해서 걷어냈던 것 같습니다. 계속 시나리오 쓸 때도 이제 퇴고하는 과정에서 계속 걷어냈고 찍을 때도 현장에서 좀 걷어냈고 편집할 때도 걷어냈던 것 같고요. 계속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. 저희 편집 감독님은 그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편집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딱히 이렇게 많은 충돌이 일어났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. 서로 의견이 되게 통했어요, 다행히.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그 평범한 서사, 평범한 이 줄거리를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특별하게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컷 바뀌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박자감을 좀 이게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리듬감 있게 편집을 하자. 그래서 실제로 막 그 리듬을 쪼개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엇박의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또 혹시 또 제 작품에 대해 가지고 네 가운데 네, 주황색 네. 예, 옛날에 레몬타임 때부터 영화 되게 잘 봤었던 팬인데요. 그 아까 영화를 만드실 때 이제 블루스 음악이라든지 다른 음악들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영화 제작 작업을 준비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음악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캐롤을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버전의 캐롤을 혹시 들으셨는지 예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. 지금 딱 생각나는 곡은 머디 워터스의 Please Have Mercy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. 캐롤은 존 덴버의 크리스마스 포 카우보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좀 질문 들어보니까 감독님이 좀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고 거기서 많이 작품에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. 네, 평소에 할 게 없으니까 음악을 많이 들어요. 네, 이어가지고 또 그 작품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네, 네 오른쪽 네. 네, 저기 잡다한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.
유인물에 편집거리를 유인물의 그 스틸컷 중에서 하필 요거를 넣으셨는데 물론 스테판에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하필이면 이 스틸컷을 이 영화를 대표하는 스틸컷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일기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고은희 배우가 영화 악도처럼 보이고 싶다고 쇼컷을 하겠다고 먼저 자원했다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 영화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쇼컷은 그런 머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물론 영화를 보고 나니까 목금산 역으로는 기주봉 배우가 매우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기주봉 배우를 목금산 역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또 궁금하고요. 네, 그리고 여담으로 영화가 매우 블루스에 어울리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로 요 스틸컷은 이제 아마도 저희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. 네. 근데 이렇게 두니까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항상 이 스틸컷을 두진 않는데 이 스틸컷을 두니까 되게 저로서는 특별해 보이는데 제가 고른 건 아닙니다. 네. 근데 되게 좋네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고은희 씨 쇼컷을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처음에. 그래서 되게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무슨 드라마를 하고 계셨던가 했을 거예요. 그래서 그쪽에서 좀 무슨 CF를 해서 그쪽에서 좀 아마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쇼컷을. 그래서 그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본인이 사실 먼저 하겠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빼놨던 것 같고요. 저희 세 번째는 이제 기주봉 씨를 이제 주인공 캐스팅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 기중호 선생님은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눴을 때 이분이야말로 이 모금산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해주셔야 이 영화가 조금 특별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네,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배우셨고 예술가셔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실제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예술가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점들이 좀 모금산이라는 캐릭터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어요. 네, 진짜 그 생각대로 정말 진짜 그 영화 속에서 기주봉 선생님이 모금산이라는 역할을 한 모습이 진짜 실제 그러니까 이건 각종의 픽션인데 정말로 실제 금산에 존재할 것 같은 모금산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정도로 어딘가 진짜 사실 행동도 잘 보고 있으면 어딘가 많이 과장되게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또 정작 또 손대는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작중의 캐릭터를 잘 이해했던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네, 이어가지고 또 이제 작품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 가운데 영화 잘 봤고 일지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 그냥 그냥 영화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냥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영화가 이제 흑백이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아무리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굳이 흑백 효과를 해야 되나 오히려 컬러로 하는 것보다 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게 감독님의 의도는 글쎄 뭐 찰리 채플린이 아니면은 뭐 흑백처럼 뭐 고전으로 만들고 싶어 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이게 차라리 이거는 컬러로 했으면은
더 좋았을 뻔했다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장면이 자연스럽지 못한 장면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아들 거기 애인이 저기 이발소에서 담배를 이제 피우지 않습니까? 근데 요즘 같은 아무리 이제 개방적인 시대에도 자기 좀 나이 많고 이런 가게에서 담배를 그 피는 게 왠지 이거는 좀 이제 좀 어색하고 또 새벽에 있지 않습니까? 아들 저기 여자친구가 그 아버님 묵은같이 들어와 가지고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게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그럴 뿐더러 이 모금산 씨가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야 영화 찍자 하면은 그 아들은 야 뭔 영화야 아버지 뭐 좀 그 갑자기 아버지 왜 이래 하는데 갑자기 뭐 화를 팍 내고 있지 않습니까?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 삭제를 좀 해버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. 네. 네, 뭐 일단 감상은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지만 상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다른 상식을 갖고 살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감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혹시 또 작품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감상이라던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앞에 네,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. 이 유인물의 기주봉 배우님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두 번의 공연을 보시고 어렵사리 술자리를 가져서 이렇게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캐스팅에 관련된 건 거의 책 한 권 분량만큼 나올 거라고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서 혹시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저희 김학선 선배님이 있어요. 저희 용호 역할 맡은 그 모금산의 동생 아우죠. 그 캐릭터를 맡은 배역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가 제일 먼저 이 영화에 캐스팅을 했어요. 항상 김학선 선배님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마침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전화를 드렸고 사실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될지 지금 남자 캐릭터가 이렇게 사실은 보건소 의사도 그 남성이었었는데 여성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이 선배님한테 뭘 줄까 고민하다가 모금산을 김학선 선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시나리오 드릴 때 제가 충동적으로 저 용호 역할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선배님이 자기 모금산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있어요. 근데 선배님께서 되게 캐스팅을 많이 도와주셨어요. 저희 담쟁이라는 그 연극하는 배우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있는 배우분을 손고명 배우님이 계시는데 캐스팅을 하기도 했고요.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네, 진짜 기종 선생님도 참 연기가 괜찮았지만 이제 겨서실 포함해가지고 여기 등장했던 모든 배우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연기를 해야 할지 알고 그에 맞춰 충실한 연기를 하는 것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. 네, 이제 좀 더 질문 받고 싶지만 지금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 시나리오를 이제 초고가 나와서 그거를 갖고 이제 좀 찍을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요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르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여행하는 영화를 한번 찍어보려고 여행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작업 중에 있습니다. 네, 진짜 다른 작품도 이번 작품만큼 잘 나오길 바라면서
이상으로 이번 GV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동료 쇼케이스는 7월 10일 2주 후 이제 종로 3가에 있는 서울극장 안에 있는 인디스페이스에서 백종원 감독님 단편소로 진행됩니다. 그때 쇼케이스에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